아이패드 프로 25만 9천원, 아이폰 16 프로 32만 9천원, 맥북 프로 52만 9천원.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최근에 애플 신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할지 말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일상 사용 공략집 첫 번째로 애플 케어 플러스에 대해 공략해 볼게요. 우선 애플 케어 플러스가 어떤 건지, 어떤 가입 기준과 보상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통 알고 계시는 60일 이내의 가입이 아니라 364일째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애플 케어 플러스는 제품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수리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발적인 손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폰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지나가는 차가 밟고 지나가도 이렇게 제품만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면 수리나 리퍼를 일종 비용만 내면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분실이나 도난은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통신사 보험은 분실까지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고 편하게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애플케어 플러스는 무상 수리, 무상 리퍼가 아니라 몇십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가입하고 마음 편하게 막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가입비 몇십만 원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보통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가입을 하는 편인데, 가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디스플레이가 깨질까봐 가입하는 거예요. 애플케어 플러스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거의 새 제품을 한 대 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맥북이나 맥의 경우는 이제는 웬만하면 가입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맥북을 정말 오래 사용한 게 한국 대학을 다닐 때 강의실에서 맥북 쓰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도서관을 가더라도 맥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나요. 실제로 애플케어 플러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몇 번이나 사용했고, 심지어 이렇게 오래된 흰둥이 맥북이나 뉴 맥북, 맥북 프로 2018까지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애플의 M 시리즈 칩셋은 통합칩으로 바뀌면서 내구성이 좀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이 13인치 M1 맥북 프로도 아직도 이상 없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북 보증 기간이 다른 제품과 다르게 3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본인이 평소에 물건을 좀 떨어뜨리는 성향이라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맥 종류는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그다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맥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제한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세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폰 구입 후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공식적으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품을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하는 방법, 제품을 활성화하고 60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품을 활성화하고 364일째, 그러니까 제한 보증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고 있어요. 우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해외에선 애플케어 플러스가 아이폰의 경우 사실상 3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 1년 연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총 3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해외 계정으로 가입하고, 심지어 이때 한 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삼성케어처럼 매달 구독형으로도 지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정식으로 애플케어 플러스가 런칭하면서 이게 막혔어요. 대신에 한국에서 이런 3년 연장 프로그램이 소리 소문 없게 가능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애플에서 굳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에서 제한 보증이 끝나기 전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러 왔다라고 꼭 설명을 해야 엔지니어가 나와서 기기를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으면 가입을 시켜줘요. 가입 조건은 제한 보증이 남아있고 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제가 아이폰 14 프로를 생폰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제 블로그 사진을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칼기스도 있고 테두리 찍힘도 있고, 카메라 쪽에 찍힌 부분 보이시죠? 이걸 등급으로 치면 C등급이나 D등급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한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이 됐어요. 아마도 이 정도까진 괜찮고, 디스플레이에 금이 가거나 뒷판이 깨지거나 침수의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예는 이 제품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인데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목통이 되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이때 제한 보증 기간이었고 애플에선 이렇게 무상 수리를 받았거든요. 그 후에 제한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하게 됐어요. 본인의 제품이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반드시 애플 스토어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다면 무조건 가입이 될 거예요. 나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당근에서 제한 보증이 남아있는데 기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셔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고 리퍼를 받으시면 개꿀입니다. 애플 제품은 제품 자체도 비싸고 보험도 굉장히 비싸서 이걸 가입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사용하다가 제한 보증 이후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정말 사악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애플 스토어 방문 전에 예약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해당 부분은 서비스 목록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셔야 돼요. 예약 없이 가셔도 되는데 이건 스토어 사정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보시고요. 정리하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거나 지금 알려드린 제한 보증이 끝나기 직전에 구매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메이슨이었고요. 앞으로도 일상 사용 중심의 IT 기기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